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안정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뉴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해진 뉴스 시간에만 세상의 소식을 알 수 있던 예전과 달리 원하는 시간에 손바닥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시대. 우리는 이 많은 뉴스들 중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뉴스를 보는 그 순간 수천 가지의 분기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의 어려움을 쉽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들인데요. 많은 미디어 매체들은 이 기술을 통해 이용자가 어떤 뉴스들을 선택해 왔는지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이용자와 동일한 성별, 비슷한 연령대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뉴스들을 자동으로 상단에 노출해 줍니다. 이러한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미디어 매체는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를 보시면 내가 봤던 영상들과 함께 제공되는 수많은 인기 영상들이 내가 이전에 봤던 영상과 같은 주제 혹은 비슷한 논조의 영상이라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검색 기능은 이용자의 선택을 쉽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유튜브의 상술은 내버려 두더라도 내가 선호하는 경향의 소식들만을 제시해 주다 보니 넓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오히려 편중된 미디어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편중된 경향의 미디어 소비는 시청자를 손쉽게 편향되게 물들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소식,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 앞에서 시청자들은 해당 영상의 소식과 주장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동일한 논조의 미디어라 할지라도 그것에 쓰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정확한 것인지 끊임없이 비판적 시선으로 미디어를 바라봄으로써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바로 비판적 미디어 읽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판적 미디어 읽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년간 CJB 뉴스는 충북의 주요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사명감과 품격 있는 보도를 통해 시청자의 눈과 귀를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CJB 뉴스는 한 해 동안 각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결산하는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31일에는 충북 교육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제목에 대책마다 부실 논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는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난 7월 청주 가경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이 무산되면서 고심 끝에 자율 공모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마저 불발되어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 계획이 난제로 남았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청의 이딴 대책 발표는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와의 성관계, 10대 성폭행 사건 등 교사들이 성비위 근절 대책이 나왔지만 얼마 뒤 한 교감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도 재탕해 실천 계획도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뉴스 제목처럼 충북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는
충청북도와의 명문고 합의 뒤 1년여 만에 나온 미래인재 육성 모델은 도의 예산 지원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연초에 본청 조직 일부를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으로 이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 역대급 조직 개편은 일선 학교들이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뉴스 제목에는 이런 긍정적인 면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년 충북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는 결산 뉴스인 만큼 제목에서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제목에서 느껴지는 교육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2월 17일 뉴스에서도 발견됩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 학점제가 도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뉴스는 오송고등학교의 시범 운영 사례를 들어 한 교사가 많게는 서너 과목을 맡다 보니 수업의 깊이가 떨어지고 공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또 과목 선택의 기준이 학생의 적성과 진로가 아닌 대학 입시에서의 유불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날 뉴스에서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범 운영이라는 것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범 운영 결과만을 가지고 고교 학점제 흔들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12월 18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충청북도 5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뉴스를 보면 다소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직장 내 갑질을 해왔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내부 투소 의심이 들자 문책성 인사조치 압력은 물론 고의적으로 결제 공문을 수차례 반려시켰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의 징계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논란이 되는지 뉴스만 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뉴스에서 표현한 것과 달리 이 법은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법률을 근거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감사원 등의 진정이 이어지면서 도에서도 해당 공무원이 갑질 행위를 인정하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둘러싼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사안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19일 CJB 뉴스는 충청북도 의회와 보은군, 청주시, 충주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소식을 연달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앵커 멘트 중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의 예산 삭감 소식을 전하는 첫 뉴스에서 앵커는 이즈음이 자치단체 예산철인데 올해는 유독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 중간에는 예산 삭감으로 집행부의 군기를 잡는 것은 청주시 의회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는 멘트도 나옵니다. 사실 각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의정 활동입니다. 그런데 뉴스는 예산 심사 과정이나 삭감 이유는 고려하지 않고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지자체의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심지어 의회의 예산 삭감을 집행부 군기 잡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충주 식산은행 복원사업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전할 때는
갈등이 일단락되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챙겨봐야 하는 사안을 보도한 12월 18일 CJB 뉴스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직을 제외하면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이 사업주에 돌아갑니다. 뉴스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은 한 해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시도에 가서라도 교육을 받아야 10만 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나 졸업생이 올해 안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깜빡하면 놓치기 쉬운 내용을 담은 유용한 정보지만 12월 18일이라는 보도 시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보도했더라면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분 30초 남짓한 시간에 펼치는 보도의 미학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뉴스의 방향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통일성 있는 뉴스 제목을 선정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자의 역량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 현장과 문제를 파헤칠 때 더욱 발휘됩니다. 무엇보다 시청자에게 균형 잡힌 시선으로 각각의 입장과 논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달라지는 정책이나 법제들이 많은데요. 방송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은 앞으로 방송이나 영화에서 술을 마시며 감탄사를 내뱉는 모습을 포함해서 술 광고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시청자들의 음주 욕구를 자극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흡연 장면이 사라진 것처럼 음주 장면도 이제 화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처럼 우리 방송은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우리 방송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아마도 컬러 방송 시대의 개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 1일에 컬러 방송 시대가 열렸는데요. 첫 컬러 방송은 1980년 12월 1일 아침에 있었던 수출의 날 기념식 중계 방송이었습니다. 컬러 TV를 통한 수출의 날 기념식 중계 방송은 수출뿐만 아니라 컬러 TV 도입 자체가 경제 성장과 국력 신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 대형화, 단막극화, 사전 제작화, 탈스튜디오화 등 굵직굵직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런 변화의 중심에 바로 컬러 TV가 있었습니다. 컬러 TV의 도입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볼거리를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방송인들에게 추가된 셈이었죠. 어느 방송사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컬러 TV는 시청자에게 의식 구조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는데 흑백의 단조로운 문화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색채 문화를 창조하게 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컬러 문화의 새 바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CJB 청주방송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변화의 여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살핀 것처럼 현재 CJB 청주방송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는 충북 오늘은을 비롯하여 시사 매거진 오늘, CJB 스페셜, 로그인 코리아, 피플 앤 이슈, 테마 스페셜, TV 닥터 건강 클리닉, 그 밖에 CJB 특집 프로그램과 TV를 말하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프로그램은
CJB 청주방송이 직접 제작하지는 않지만 지역 민방들이 공동 출자 형식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네모 세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사는 TJB 대전방송인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1시간가량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이루어진 3사람의 진행자들이 스튜디오에서 이미 제작된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며집니다. 제작사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글에 따르면 네모 세모는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줄임말로 정보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SNS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 홍수의 시대, 대한민국 방방곡곡 당신이 모르는 알짜배기 정보만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일상에 행복과 여유를 더할 힐링 여행지부터 트렌드 맛집, 팔도 명물, 화제의 현장과 핫 이슈, 돈 버는 방법부터 라이프 스타일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고품격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지향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CJB 청주방송에서는 제작사의 본방송보다 한두 회차 늦게 방송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정보의 시의성을 놓칠 우려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무난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에 방송된 네모 세모 22회차에서는 출장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들의 세계를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디든 출장을 가서 피자와 치킨을 즉석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업체, 의뢰인이 있는 식당으로 출장을 가서 음식 메뉴를 촬영해주는 사진 전문가, 집으로 찾아가 반려견을 훈련시켜주는 직업인, 그리고 유리창, 외벽 청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직업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소개한 것이 이채로웠습니다. 12월 20일에 방송된 23회차 네모세모에서는 진격에 들어온 먹을지도라는 코너를 통해 충북 제천시의 약선 요리 전문점을 소개하는 한편 TV 돈방석이라는 코너를 통해 나주곰탕 전문점의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미각과 시각을 자극하는 데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7일에 방송된 24회차 네모세모에서는 잡스타그램이라는 코너를 통해 놀랍고도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살피고 있는데 특히 헌 것이 새 것이 되는 마법의 손길을 자랑하는 리폼 전문가들을 소개한 것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웨딩드레스 리폼 전문가를 비롯하여 애견의 옷을 리폼하는 전문가와 때 묻은 자전거를 리폼해서 새 것이나 다름없게 고쳐주는 전문가의 손길이 환경을 살리는 최적의 행동으로 승화된 이른바 그린 어벤져스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새 1월 3일 방송된 25회차 네모세모에서는 진격에 들어온 먹을지도 코너를 통해 경북 울진군의 맛집들과 함께 전북 완주군의 명소들을 소개하는 한편 광주광역시의 족발집 성공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월 10일 방송된 26회차 네모세모에서는 핫 이슈를 다루는 뜨거운 감자라는 코너를 통해 꽃을 만드는 전문가들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설탕을 가지고 꽃을 만드는 전문가를 비롯해서 식품 조각으로 꽃을 만드는 사람과 각종 앙금으로 꽃을 만드는 이색 직업인들을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네모세모 제작진의 야심찬 의도와는 달리 부족한 점도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다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전체 프로그램 시간 대비 음식점 소개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거슬렸습니다. 이미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맛집을 소개하고 있고 네모세모에서 다루고 있는 음식점들도 다른 프로그램의 맛집 소개와 차별점이 거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23회차 방송에서는 진행자들의 오프닝 장면을 내보내면서 자막에 몸 냄새를 뜻하는 어이 채취를 아이 채취까지 곱게 새겨넣은 티셔츠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시의 맥가이버, 도시의 탐험가라는 타이틀 아래
오지 캠핑을 취미로 하는 영어 강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읍받침 집 라인을 피읍받침 집 라인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었으며 야생 텐트라든가 의자 만들기, 셀프 짚라인 설치 등등의 내용이 20분 가까운 편성에 어울리는지 과연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방송으로서 TV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지역 시청자들의 안목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물론 공동 출자 형식으로 특정 방송사가 제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욕구를 두루 담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출자자로서 지역 시청자들의 염원을 전달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모세모가 애초에 제작 의도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통해 다가가려면 그만큼 제작진의 부지런한 발품이 필요하며 다른 지역 방송사들과 시청자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망을 가동함으로써 숨어있는 정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그 밖에도 광고성 혹은 홍보성 제보가 아닌 가치 있고 희귀한 정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알맞은 보상을 통해 제보자를 유인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라는 말은 곧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를 뜻합니다. 진부한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룬다면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검열을 피할 수 없어 결국 외면당할 게 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2020년 새해에도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통해 CJB 청주방송이 지역 시청자들의 사랑 속에서 믿고 시청하는 방송사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구하며 또 교육을 통해 미디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인데요. 오늘은 이곳의 맹찬호 상임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은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방송 콘텐츠의 진흥, 교육, 연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재단은 공익적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BCPF MCN 육성 프로젝트 1인 방송 제작 스쿨과 공공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우수한 1인 방송 콘텐츠를 발굴하는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 대상,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드라마 극본 공모전 사막의 별똥별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 내 폐교를 활용하여 BCPF 콘텐츠 학교를 개관하여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드라마 극본 공모전의 타이틀이 사막의 별똥별 찾기라는 아주 예쁜 이름입니다. 그만큼 아주 반짝이는 콘텐츠를 발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드라마 극본 공모전 사막의 별똥별 찾기는 신인 작가 발굴과 순수 창작 드라마를 찾기 위해 재단 설립 초기부터 12년째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방송사가 아닌 영역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드라마 극본 공모전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당선된 작품들을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에 배포함으로써 실제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이러한 노력으로 제5회 사막의 별똥별 찾기 수상자였던 임상춘 작가가 수상 이후 신인 작가로 데뷔하여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으로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9회 대상 수상작인 최수미 작가의 간택 여인들의 전쟁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수상작들이 제작사와 계약하여 방영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만한 작가들의 이름을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에서는 BCPF 콘텐츠 학교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네, BCPF 콘텐츠 학교는 2011년 6월 충남 아산시에 폐교된 도고초등학교 화천분교를 리모델링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양성과 미디어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콘텐츠 학교는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하여 VR, 1인 방송, 드론 등의 체험 교육과 대상별 미디어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콘텐츠 메이커 융합 모델을 만들어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 메이커스페이스 제작 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네, 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요즘 또 선호하는 직업 1위를 들어보면 1인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꿈꾸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1인 방송 제작 스쿨도 운영한다고요? 네, 요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1인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1인 크리에이터를 시작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방송을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은 어떻게 편집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시작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재단은 예비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관련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방송 제작 스쿨은 시니어, 다문화, 농어민, 경력 단절 여성,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매년 4월경에 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약 5개월간 진행되고 1인 방송 제작 기초과정인 촬영, 영상 편집, 라이브 방송 실습 등 1인 방송의 전문적 지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을 수료한 모든 크리에이터들에게 앞으로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장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방송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일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도 많아졌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1인 방송 발전과 건전한 콘텐츠 육성을 하기 위해서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신설하여 1인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디어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콘텐츠를 TV나 영화 등 특정 미디어 형식에서만 소비하지 않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미디어 산업 변화에 맞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발굴하여 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교수신문은 1046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2019년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선정했습니다. 공명조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새로 두 개의 머리가 하나의 몸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를 뜻합니다. 일부 경전에는 두 머리 중 한 머리가 몸에 좋은 열매를 먹자 또 다른 머리가 질투를 느껴 독과를 먹었고 이로써 모두 죽게 됐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명지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교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명지조 다음으로 많은 추천을 받은 사자성어는 어목 혼주입니다. 무엇이 물고기의 눈이고 무엇이 진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을 가진 이 사자성어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야말로 비판적 미디어 읽기를 통해 물고기의 눈과 진주를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겁니다. TV를 말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